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22년도 하반기 하나은행 채용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23년도 때가 딱 되자마자, 거의 되자마자 하나은행에서 상반기 채용 공고를 띄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비교적 평이했기에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특강을 따로 올리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빨리 1차 면접 특강을 찍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급작스러웠던 공고에도 서류를 뚫고 필기를 뚫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하나은행 면접 대비 특강 진행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면접 컨설팅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그 인성검사 하신 결과랑 합격하신 분들의 기출을 바탕으로 수업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라 여기에 미래 성장을 위한 PT와 지역 인재를 위한 세일즈 모두 포함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에도 PT와 세일즈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면접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BI 면접과 PT와 세일즈 그리고 하나밸류라고 해서 HVI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인성 면접과 HVI 면접은 좀 크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이 PT랑 세일즈만 지원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부터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분 준비하고 5분 발표해서 10분 Q&A를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게 질문 유형이나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보니까 평소에 금융이나 경제 시사에 관심 있는 경우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전반적으로 은행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합격하기에 좀 유리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주어진 자료나 그래프를 읽는 역량 역시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PT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우리 매일매일 PT 질문지를 만들어서 업로드해요 라고 카톡에 업로드해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시고 실제로 모여서는 시간 딱 재고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답변을 만드는 연습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작성한다고 하고 자료가 주어진다 라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T 면접 파헤치기 위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안이나 전망 등 좀 넓은 지식이나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을 준비 안 했었고 경제와 금융에 대해 좀 알지 못하셨던 분들은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필기를 통과하셨다면 그 자체로 경제에 대한 지식이 좀 많으신 상태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라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금리나 환율, 채권, 뭐 코스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이 주어진 자료에는 어느 정도 답변을 꺼낼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건더기를 꺼내서 답변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 또 금융, 경제, 은행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다.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PT 면접은 아이디어보다 여러분의 논리성을 보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창의성이 없어서 막 신박한 아이디어를 꺼낼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PT를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서 이거를 저 사람이 들었을 때 그럴 법하네 라고 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거가 이 자료에서 나오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 근거를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해 라는 내용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세요. 실제로 이제 은행 면접 합격하신 분들, PT가 있는 면접을 합격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면접관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PT의 방향이 조금 틀리긴 했었는데 잘못되긴 했었는데 면접관이 우호적으로 반응해줬어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치나 활용, 예시 이런 거 활용해주시면 좋고 PT 면접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습만 봐도 사람을 많이 봐온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좋아하는 것처럼 조금 영업도 할 수 있으면서도 논리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이 PT 면접 발표 자세에 많이 녹여주셔서 여러분의 자세를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합격하신 선배 팁, 예전에 뭐 30분 준비 시간일 때 10분 준비하고 20분 입으로 뱉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20분 준비이기 때문에 10분 준비하고 10분은 입으로 뱉으세요. 입으로 뱉어보는 연습, 입모양으로라도 뱉어보는 연습이 PT 면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T 면접 구성 방법은 저희가 너무 많이 살펴봤어요. 5분 구성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뭐 처음에는 인사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현황, 배경 이런 거 설명하시고 어떻게 본론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간단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화두를 끌어오고 이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정도로 서론을 갖고 갈 수 있을 거고요. 본론에서는 무슨 방안을 모르면 그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한 3가지로 정리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기준 그리고 2갈색이죠. 그 2갈색을 꺼낸 이유 어떻게 할지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앞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기대효과와 리스크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떤 주제를 준비해야 될지 살펴볼 텐데 2022년도 강의에선 제가 이런 거를 해드렸어요. 사실 채용까지 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갖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 일단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번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 올드리치나 용리치, 대중부유층 등등등 어떤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나올 수 있고요. 직업이나 연령대별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결제가 활성화되고 빅테크 기업이 커가고 뭐 이렇게 대출이나 보험 같은 게 빅테크에서도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국내 경제 시장에 대한 전망, 채권 전망 등등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고 은행이 그리고 우리 하나은행이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까지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오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PT는 웬만하면 스터디를 꼭 하셔라 예요. 스터디에서 여러분이 각자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나는 이거 우리 매일매일 PT 주제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라. 그래서 매일 올리면 스터디원이 5명이 벌써 하루에 5개의 주제가 모여서 5개를 연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주제를 연습해봐야 내가 전혀 처음 본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돌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각자 주제를 선정해서 스터디 모이지 않더라도 집에서 주제를 꼭 정리해 보시고요. 모든 주제를 절대 나 혼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스터디를 진행해 주시고요. 내가 얼마나 경제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스터디원들끼리 주제를 모으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한 수치들을 모아서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PT 발표에서 해주시면서 내가 이 정도로 잘 알고 있어 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일즈 면접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세일즈가 원래는 비금융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또 혹시 모르죠 이번에 금융으로 나올지. 그래서 비금융과 금융 2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금융 같은 경우에는 약 6분 준비하고 4분 정도 판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른 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세일즈를 금융상품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제 고객과 세일즈 하듯이 진행을 했는데 이번 여기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는 살짝 쇼호스트처럼 해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드에 나온 물건을 판매해야 돼서 창의성도 좀 발휘해야 돼요. 이 생뚱맞은 이 물건을 내가 누구에게 판매를 해야 할까 이런 창의성도 좀 발휘를 해줘야 되고 면접관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치실 수 있어야 돼요. 웬만한 자세한 내용은 이 연습 문제가 6대은행 실전 면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쇄, 2쇄에 따라 세일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좀 달라요. 아마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거 목차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인사하시고 제가 어디에서 온 누구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써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혀 생뚱맞은 물건이 나오고 이 물건을 필요로 할 대상을 내가 정해서 이 고객님들, 이 분들 저는 이거를 판매할 만한 회사 여기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림이라면은 뭐 전시관에서 박물관에서 전시관에서 나온 대리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임의로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고 임의로 고객 대상을 설정한 다음에 세일즈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분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니즈 파악한 다음에 요약인데 이게 뭐냐면 신분을 소개한 다음엔 이 고객과 나 사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뭘 필요로 할까? 여기 온 고객들이 뭘 필요할까 생각해서 요즘 이런 게 불편하시죠? 우리 쇼호스트 분들 보면 항상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꼭 집어서 말해줘서 맞아 내가 그거 불편했었어 라고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셨죠? 뭐 여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즈를 파악을 해주시는 과정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갖고 온 상품은 이런 상품이다. 어떤 상품이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떠한 좋은 점이 있다. 특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어떤 점이 좋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고객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제가 뒤에도 설명하지만 하나하나 혜택과 연결해서 뭐 앱이나 카드 같은 거랑 연결지어서 이런 혜택을 앱이나 이런 카드를 같이 이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회 설명, 그리고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일즈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맞는 답변을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게 나오든 만약에 이거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걸 교육용품으로 만들 거야 혹은 장식품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맞는 답변을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6분 동안 상품의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품으로 승화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안경집이라고 하면 이 안경집의 특징은 이 안경 크기만한 걸 무언가 넣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를 안경집만 판매하는 거니까 안경 없이 판매하자면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아,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거라고 판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품으로 승화해 주시는 연습도 좋고요. 상품의 단점 같은 게 면접관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면접관이 뭘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건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 포인트로 두셔야 될 거, 혜택은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내가 임의로 이 상품에 온갖 혜택을 때려 넣어도 듣는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이거 불편하지라고 캐치를 해줘야 조금 더 판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의 대상을 정한 다음에 이런 걸 불편할 테니까 이걸 판매하자까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팔려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왠지 이거 안 사줄 것 같아. 나 좀 물건 잘못 뽑았어 라고 하면서 의지가 떨어져서 대충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은행은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팔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고 마무리는 앱이나 카드 등 혜택하고 같이 연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금융상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이것도 비금융 상품 예시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마 예적금이나 카드, 상품, 펀드, 신탁 이런 게 국민은행에서 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상품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은행을 얼마나 다녀봤는지를 정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은행을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 상품과 뭐를 엮어야겠다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엮어파는 연습도 있다 하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스터디에서 많이 연습하시면서 나는 판매할 때 이런 멘트를 써야지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고 고객 응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팔려는 의지 그리고 고객을 좀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세일즈 전단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인사하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고 니즈 파악하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어서 고객님 여기 오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뭐 필요하세요? 니즈 파악인데 만약에 소통하는 식으로 세일즈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과정이 여러분의 학부를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고객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만한 질문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상품 권유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아마 대부분의 고객이 안 산다고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품을 권하고 하나은행 앱이나 서비스 다른 상품 같이 권해보시고 마지막 인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팔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 같이 엮어 팔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좋은 건 은행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물론 요즘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뭐 청약이라도 만들러 한번 가보시면서 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세일즈를 할까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은행의 각 상품들을 한번 매일매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예금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 앱과 같이 연결을 해서 파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머릿속으로라도 해보시면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거고요. 하나은행 앱이나 서비스 파악해서 마지막에 같이 한번 권해봐주세요. 저희 지금 이런 서비스 있는데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희 지금 연회비 무료인데 이거 한번 가입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은행에 대해 그리고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업과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멘트는 스터디에서 같이 정해주세요. 우리 고객이 왔을 때 직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파악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고객을 포기하지 않은 노력으로 뭐라도 하나 더 권해보려고 이 사람이 상품 가입을 안 했다라면 앱 가입이라도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부터 먼저 권하지 말고 고객을 파악하려고 하세요. 세일즈에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 면접을 봤던 그 면접에서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합격하신 게
제 합격 비결은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고객을 정말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꼭 해주시고요. 쇼호스트가 아마 아닐 거예요. 금융상품 판매할 때는 정말 창구처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소통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다들 잘 못하세요. 그냥 내가 빨리 이 상품을 팔아야 한다라는 강박 때문에 상품에 대해 설명만 하시지 내가 고객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꼭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이걸 했을 때 이자를 얼마 얻을 수 있다까지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BI 면접 볼게요. 이건 2022년도 하반기 강의와 비슷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자기소개서 사실확인 질문이 나오고 시사상식과 경제 이슈에 대한 질문이 종종 나왔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되 경제 이슈에 대한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파헤칠 때는 너 거기서 어떤 일 했니? 거기서 뭘 배우고 느꼈니? 너 거기에서 왜 그랬니? 다른 경험 있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경험에 혹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쳐두신 분들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면접 스터디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스터디원들끼리 콕콕콕 찝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서로 막 공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BI 면접 포인트, 이것만 알고 가도 반은 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영업적인 인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모의 면접을 하든 스터디를 하시든 스스로 모습을 녹화하셔서 내가 얼마나 영업적으로 보이고 능동적으로 보이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행원이 하는 일에 대해 탐색해야 돼서 고객응대 영업, 우리 고객응대하고 영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무직처럼 보이지 않게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갖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은행과 경제 이슈를 결합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밸류 면접인데요. HVI 면접이라고 해서 진짜 카페에 온 것 같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고 분위기도 카페 같고 편하게 내 이야기 할 수 있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서류 과정에서 했던 인성검사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설팅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서류 과정에서 내가 인성검사 했던 거 지금 기억 안 나더라도 끄집어내서 정리하세요. MBTI 정리하듯이 내가 이거는 이런 쪽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 내가 이거는 이런 쪽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를 정리를 해서 그에 관한 질문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편하게 임해주세요. 정말 딱딱하게 BI에서 되게 딱딱하게 아마 면접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기억해서 여기서 딱딱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되게 편하게 말하는 척, 제가 여기 적어놨죠. 솔직하게 내 얘기하는 척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나의 단점 저 되게 덜렁대서 막 숫자 계산 틀려요. 이런 덜렁대는 답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인성검사와 결합시켜서 인성검사에 드러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주변 사람들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 이랬던 경험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BEI와 HVI 면접 둘 다 여러분의 인성을 확인하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질문 정리가 필요해서 적어도 여기 있는 질문들이라도 꼭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MBTI를 갖고 오든 인성검사를 갖고 오든 여러분이 했던 경험 정리 내역을 보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은행에서는 좀 영업적이고 능동적인 사람 좋아하니까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나라는 사람 이 세 개를 같이 융합시켜 주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PT와 세일즈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BI 면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BI 면접 대비해서 여러분이 인성 면접 중점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PT나 세일즈와 인성검사를 같이 볼 때에서 PT를 못해도 붙는 경우는 있지만 인성검사에서 전혀 막 생뚱맞은 답을 했을 때 붙는 경우는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인성검사와 BI 면접과 그리고 HVI 면접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나은행 면접 특강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죠. 이 많은 사람 뽑는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해도 또 경쟁률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시기보다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이 긴 면접 과정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의 면접 영상 곧 올라오니까 반드시 녹화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